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불사한다, 화염과 분노,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북미 간에 핵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가장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아무 생각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자기 이제 휴가니까 골프장에서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를 만나게 될 것, 이 말을 2번이나 강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심하고 한 거죠. 그냥 얘기하다가 확 던진 게 아니라, 아, 김정은과 세계에 이 정도 메시지를 던지겠다라고 고도의 계산된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지난 7일 문재인과 트럼프 통화 때 문재인 씨는 한반도에서 2번 다시 전쟁의 참상을 용인할 수 없다, 그 얘기하자마자 그냥 이틀 만에 폭염과 뭐 화염 뭐 얘기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은 그냥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하는 게 우발적이 아니다. 우발적이 아니다. 준비된 원고가 있었다. 그리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발표하며 지구상에서 본 적 없는 파멸의 비, 이 표현하고 똑같다. 종말론적 경고. 즉 단순 무폭이 아니라 핵폭탄을 그냥 평양에 떨어뜨려버릴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정도의 발언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지금 폭락을 하고, 지금 여기 미국 의회도 지금 좀 당황을 하고, 렉스 틸러슨, 지금 원건파로 지금 분류가 돼요, 이 사람이, 최근에는. 김정은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강력하게 보내는 거다, 이렇게 되고 있고, 반대로 북한 김정은이는 무슨 괌을 포위해서 미사일로 날려버린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오늘 NSC 뭐 회의를 뭐 3시에 한다는데 뭐 하나만 할 테고, 뭐 국방 개혁을 하겠다. 지금 뭐 핵미사일 날라올 판인데 이제 와서 지금 국방 개혁을 하겠다. 뭐 거의 발언이 없어요. 거의 발언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이 국방부가 성주 사드 배치 전자파 측정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기 연기. 즉 한마디로 미북에서 핵미사일이 날아들어올 판인데 그걸 방어하는 미사일을 배치하기는커녕 환경평가조차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사드를 배치해도 시원찮을 판에 환경평가 한다면서 환경평가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서울 불바다 됐을 때 도대체 우리가 누구한테 항변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문재인 씨는 휴가 가서 개나 끌어안고 있고. 근데 이걸 제가 방송으로 자주 안 하는 게, 이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나라가 완전 벼랑 끝으로 가는데 뭐 멈춰 세울 답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는 차라리 박 대통령 무대 석방을 의지해가지고는 멈춰 세우는 게 좀 더 낫다, 이거보단 차라리. 이거 얘기해가지고 멈춰 세울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 자체가 개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대통령을 70%가 좋다고 물개박수 치고 있는데 위협을 느끼겠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간다는 위기를 느끼겠습니까, 이 70%의 국민들이? 자, 그럼 이거는 일단 대한민국은 완전 빠졌고요. 우리가 뭐라고 떠들든 이건 영향을 하나도 이제 우리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요. 개 끌어안고 개한테 부탁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만 남은 건데, 북폭이냐 아니면 북한과 딜이냐, 2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분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결국은 북한과 딜을 칠 거라는 분석도 있고 때려버릴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본인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는. 이 국제정치라는 거는 상황마다 워낙 많은 변수가 개입돼 있어서 결정하는 그 본인 자체도 결정하기 한 10분 전까지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94년도에 클린턴이 북폭을 거의 결정을 했다가 카터가 가가지고 결국 막아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얘기하지만은 김영삼 대통령부터 클린턴이 북폭하려고 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때는 차라리 카터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들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이 카터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그때 북폭 때려버리고 그랬을 때 더 피해가 적었을 거다 지금보다는. 그런 분석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인데 트럼프가 북한을 때려버리는 경우는요, 중국이 도저히 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확신을 못 줬을 때, 그러니까 중국이 이 북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니네가 김정은하고 만나서 평화협정만 맺어주면은 핵은 내가 확실하게 제거해주겠다. 이런 정도 보장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때리는 거죠, 이거는. 그럼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 보장이 가면은 안 때립니다. 안 때리고요.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요 핵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래. 핵 문제는 핵 동결 가지고는 미국이 못 버틸 겁니다. 그걸로 안 될 거고, 핵 전면 제거고, 전면 제거 이후에 혹시라도 북한이 또 핵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니네가 그때는 석유를 끊던지 다 막아야 된다. 요렇게 해서 미중 북간의 3자 간의 거래가 성립이 되면은 이제 전쟁은 없는데, 그건 전쟁이 없다는 얘기는 미북 간의 전쟁이 없다는 얘기고, 대한민국은 이제 주한미군이 없는 나라가 되는데, 중국은 거의 북한과 완전히 거의 한 국가가 되는 수준에, 중국이 북한을 완전 컨트롤하는 수준에, 그러니까 우린 중국과 국경을 맞닿는 거죠. 주한미군 없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 중국이 그냥 이어도 하나 폭파시켜서 들어왔을 때 누가 싸웁니까? 중국이랑? 문재인이 싸울 겁니까? 누가 싸울 겁니까? 그리고 반대로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면 일단은 주한미군의 상당 부분은 주일미군으로 귀속이 되겠죠. 근데 주일미군도요, 점차 철수할 겁니다. 그 대신에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풀어주겠죠. 그러면 이 북한을 점령한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야 되고, 군사력이 거의 미국 다음 가는, 그 일본 군사력 풀어주면요, 중국 저거 게임도 안 됩니다. 제2의 군사강국 일본과 또 마주보는.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이어도 쳐들어오고 일본이 독도를 쳐들어가도 아무것도 못하는, 촛불이나 들고 개나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될 게 올해 안에, 올해 안. 이렇게 될 공산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어긋나면은, 미중 북간에 이게 안 되고 어긋나는 경우는 북폭할 수밖에 없죠, 미국 입장에서. 이거 뭐예요? 왜냐하면 이거 미국이 건국 이래 지금까지 안보를 위협받은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지금 어리둥절해요, 이런 사태를. 한 번도 안보를 위협받은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좀 괌에다가 뭐 날린다마다, 그러니까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좀 가시화되면요, 지금은 미국 국민들이 한 65%가 북미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뒤집어집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저것들 뭐야 저거 때려라. 70% 이상 미국 국민들이 야 때려라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때리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느 게 낫냐 이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미중북 간에 대한민국 왕따시키고 협의를 해서 중국과 일본이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그 사태가 좋은 건지, 저거 때려버려가지고 그때 서울이 엄청난 피해 받을 수가 있죠, 분명히. 차라리 그게 나은지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화만 외쳐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조선이 나라 뺏길 때 평화롭게 뺏겼죠. 이완용이가 나라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피 안 흘렸습니다. 아주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된 거냐? 그게 잘 된 거냐? 지금 그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는 대신에 중국과 북한이 손잡고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일본이 군사 강대국 되는 그 길을 선택할 거냐? 문재인 씨는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문재인 씨나 이 친문, 이 좌익 세력들은 중국과 북한이 이 땅을 점령하는 건 좋아하죠. 원래 중국 사대주의자들이니까. 근데 그 반대급부로 일본의 군사 강국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는. 일단 주한미군이 다 일본으로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또 주일미군도 좀 빠져나가면서 일본의 이제 재무장이 되는 건데 또 그건 또 경기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되면 아마 이 문재인 씨와 이 친노 좌익 세력들은 우리가 중국에 아예 그냥 복속을 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좌익 세력 중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동북삼성이잖아요, 북부가. 동북사성으로 아예 그냥 중국으로 복속되자. 그런 짓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순서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게 아무리 급해도요, 단추를 거꾸로 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순서가 일단 우리가 들불같이 일어나가지고요, 박 대통령 무대석방 끌어내야 된다, 빨리.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아니, 문재인 저 완전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서 아예 포기해버렸거든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이걸 일단 바꿔낼 수가 있어요. 이걸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쳐들어간다. 미국 니네가 북한하고 들치면은 우리가 북진 통일 들어가겠다. 그렇게 밀고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핵무장도 약해요. 이제 와서 뭐 핵무장 하겠다 그것도 약하고, 결산된 북미평화협정하고 주한미군 빠지는 그거 하는 순간에 우리가 쳐들어간다. 10년이고 20년이고 전쟁에서 통일 일으키겠다. 그렇게 해줘야지만 이게 이 위기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이 함부로 딜 못 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이게 험난합니까? 일단 박 대통령 빼내는 거 자체가 험난하고, 우리가 문재인 정권 쓰러뜨리고 그걸 정권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또 엄청난 일이고, 이게 시간상 마저 들어가겠냐. 지금 이 북핵 사태는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 종결될 것 같은데, 이 보통 문제 아니죠. 저도 참 그 힘의 역부족을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언론들, 이 문재인의 이 칵테일쇼, 호프쇼, 개쇼, 이런 거 보고 박수치는 국민들과 이 언론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남의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운명을 뭐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정말 위기 상황이다. 100년 전 나라 뺏길 정도의 위기 상황이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경고한 그대로 하고 있다.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당원들 정말 절대절명의 미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일단 무대석방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